켈리는 빈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3세. 밴쿠버 웨스트 사이드의 깔끔한 콘도.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시니어 라이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비숑 캔디가 늘 앉아있던 소파 구석. 그 자리만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하얀 털이 아직도 쿠션에 남아 있었습니다. 켈리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캔디야. 목이 메었습니다. 18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 데이비드와는 18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젊은 여자와의 불륜. 그것도 켈리의 절친이었던 여자와. 미안해, 켈리. 난 더 이상 우리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어. 그날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배신한 건 당신인데? 45세,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가 됐을 때 켈리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걸 함께 나눈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2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더 나은 사람 만날 거야. 하지만 켈리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주말 우연히 들른 밴쿠버 BC SPCA 애니멀 쉘터. 이 아이는 비숑이에요. 6개월 됐고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버려진 지 한 달 됐거든요. 봉사자의 말에 켈리는 케이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새하얀 손뭉치 같은 강아지가 켈리를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마치 켈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버림받은 존재. 켈리는 케이지 문을 열고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켈리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캔디라고 부를게요. 그날부터 캔디는 켈리의 전부가 됐습니다. 아침마다 켈리의 얼굴을 활짝 깨우고 슬플 때마다 곁을 지켰고 켈리가 밤새 울 때도 꼬리를 살랑이며 위로했습니다. 캔디야,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넌 엄마 곁에 있어줄 거지. 왈왈. 캔디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켈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캔디가 있어요. 이 아이면 충분해요. 18년이 흘렀습니다. 캔디는 늙었습니다. 털은 여전히 하얗고 곱슬거렸지만 눈은 흐려졌고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캔디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켈리는 캔디를 안고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켈리, 캔디가 많이 아파요. 심장이 약해졌어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치료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지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3개월 후 캔디는 켈리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캔디야, 엄마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캔디는 켈리의 손을 핥았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지만 켈리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캔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그릇, 밥그릇, 장난감, 산책용 목줄. 켈리는 아무것도 치울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딸 제니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캔디도 엄마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켈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니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말에 갈게요. 같이 외식해요. 밖에 좀 나가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켈리는 다시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텅 비었습니다.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도 꼬리가 소파를 탁탁 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캔디 없는 세상에서 켈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밤에 켈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넓었습니다. 캔디가 늘 자던 그 자리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캔디야. 보고 싶어. 켈리는 캔디의 낡은 인형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캔디는
배신하지 않는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마저 떠나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켈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깊어진 주름, 핏기 없는 얼굴, 텅 빈 눈동자. 나, 이제 뭘 하며 살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만이 켈리를 감쌌습니다. 펜로스 증후군.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증상. 켈리는 그 한가운데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캔디 없이 켈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요일 아침, 제니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켈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많이 마르셨네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니퍼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켈리는 딸의 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캔디가 늘 앉던 그 자리. 엄마, 오늘 좀 나가요. 드라이브라도 하면서 바람 쐬어요. 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집에 있고 싶어. 엄마, 캔디도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캔디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잖아요. 켈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밴쿠버 거리를 달렸습니다. 스탠리 파크를 지나며 켈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뛰는 가족들. 켈리의 가슴이 또 아파왔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익숙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BC SPCA. 18년 전 캔디를 만났던 그곳. 엄마, 여기. 제니퍼도 깨달았습니다. 켈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잠깐만 들어가 볼게. 켈리는 쉘터 문을 열었습니다. 18년 전과 똑같은 냄새. 소독약과 강아지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향. 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아니요. 그냥. 켈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캔디를 만났던 그 기억을 더듬고 싶었습니다. 둘러보셔도 돼요. 편하게 보세요. 켈리는 천천히 케이지들을 지나갔습니다. 큰 개, 작은 개, 여러 종류의 강아지들이 켈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구석 케이지에서 작고 하얀 손뭉치 하나가 켈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숑. 켈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새하얀 곱슬거리는 털, 까만 눈망울, 작은 몸집. 캔디랑 똑같았습니다. 아. 켈리는 케이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였습니다. 그리고 켈리에게 다가와 작은 혀로 켈리의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캔디야.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 예쁘죠? 비숑이에요. 1살 됐고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일주일 전에 들어왔어요. 주인이 이사 가면서 버렸대요. 일주일 전. 캔디가 떠난 바로 그날. 켈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아지를 바라봤습니다. 케이지 열어주실 수 있나요? 봉사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강아지가 뛰어나와 켈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 18년 전 그날처럼. 엄마. 제니퍼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켈리는 강아지를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 입양할 수 있나요? 30분 후 켈리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켈리는 품 안에 강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캔디처럼 생겼지만 이 아이는 캔디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루비. 이름은 루비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루비는 켈리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켈리는 루비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켈리는 루비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었던 그 공간이
이제 조금 덜 외로워 보였습니다. 루비를 소파에 내려놓자 루비는 주변을 킁킁거리며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캔디가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아 켈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왈왈. 켈리는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루비, 여기가 내 집이야. 그날 밤. 켈리는 루비와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루비는 켈리 옆에 쪼르르 붙어 잠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켈리는 루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캔디야, 내가 보냈구나. 루비를. 엄마 혼자 두지 않으려고. 그리고 켈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루비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버림받고 외롭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켈리처럼 반려동물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은 작은 씨앗처럼 켈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켈리는 루비에게 아침을 주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펫시터 자격증, 애견 호텔 창업. 화면에 수많은 정보가 떴습니다. 켈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루비가 켈리의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켈리는 루비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루비,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볼까? 너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 어때? 왈왈. 루비의 꼬리가 신나게 흔들렸습니다. 켈리는 63세. 하지만 지금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켈리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반려동물 돌봄 산업, 펫시터 자격증, 비즈니스 플랜, 밴쿠버 시장 조사. 루비는 켈리의 무릎에서 잠들고 켈리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켈리는 숫자들을 계산했습니다. 은행 저축액 18만 달러, 연금 월 2,200달러, 펫시터 비즈니스 시작 비용, 라이센스 및 보험 5,000달러, 인테리어 개조 3만 달러, 장비 및 용품 15,000달러, 마케팅 10,000달러, 비상금 2만 달러, 총 8만 달러, 남는 돈 10만 달러. 켈리는 심호흡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절반을 쏟아붓는 일. 63세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모험. 다음 날 켈리는 제니퍼를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목소리가 이상하던데요. 제니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루비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제니퍼, 앉아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켈리는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비즈니스 플랜, 시장 조사 자료, 예산안, 수익 예측. 제니퍼는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비즈니스 시작하려고 해. 비즈니스요? 무슨 비즈니스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펫시터. 제니퍼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엄마, 63세세요. 제니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63세의 새로운 비즈니스를요? 그것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요? 엄마 건강해. 매일 운동하고 루비랑 산책하고 있어. 그건 그렇지만요. 엄마, 여기 보세요. 시작 비용만 8만 달러예요. 알아. 만약에 실패하시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계속했습니다. 엄마, 연금은 월 2,200달러밖에 안 돼요. 만약 비즈니스가 안 되면 저축까지 날리시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켈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니퍼, 엄마가 45살에 이혼했을 때 기억하니? 네. 그때 엄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20년을 함께한 내 아빠가 배신하고 떠났잖아. 다시는 사람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 켈리는 루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캔디가 왔어. 그 작은 생명체가 엄마를 다시 살게 했어. 18년 동안 캔디는 엄마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엄마. 그리고 지금 루비가 왔어. 근데 깨달았어. 루비뿐만 아니라 세상엔 루비처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걸. 켈리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밴쿠버에만 매년 5천 마리가 넘는 개들이 버려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일도 못 하고. 그래도요. 엄마는 할 수 있어. 캔디와 18년을 함께 했잖아. 엄마만큼 개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 없어. 제니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비즈니스는 현실이에요. 경쟁자들 많고 힘들고 리스크 크잖아요. 알아. 켈리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63세지만 엄마 심장은 아직 뛰고 있어. 그리고 엄마 이 일하면서 24시간 강아지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그게 엄마한테는 천국이야. 엄마. 제니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실패하시면요? 켈리는 웃었습니다. 그럼 실패하는 거지. 근데 최소한 시도는 해본 거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루비가 제니퍼에게 다가가 발에 턱을 올렸습니다. 제니퍼는 루비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정말 하실 거예요? 응. 제니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조건 있어요. 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계, 마케팅, 웹사이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릴게요. 켈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제니퍼. 하지만 엄마 만약 1년 안에 안 되면 접으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알겠어. 그날 밤 켈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루비가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켈리는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캔디야, 엄마 응원해줘. 3개월이 흘렀습니다. 켈리는 펫시터 자격증을 땄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고 드디어 자격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해냈어, 루비. 루비가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소였습니다. 켈리는 밴쿠버 웨스트사이드 키츠랜도 지역의 작은 상가 공간을 계약했습니다. 월 임대료 $3,500. 비쌌지만 좋은 동네였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많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니퍼가 도와줬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소개해주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이름은 뭘로 할 거예요? 켈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캔디스 레거시 펫케어. 캔디의 유산. 어떠니? 제니퍼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켈리는 빈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밝고 깨끗한 흰색 벽, 안전한 펜스로 구획된 놀이공간, 폭신한 침대들, 장난감 선반. 켈리는 매일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 모서리에 쿠션 더 대주세요. 강아지들이 다칠 수 있어요. 물그릇은 스테인리스로 바꿔주세요. 플라스틱은 박테리아가 생겨요. 직원들은 켈리의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디테일까지 신경 쓰시네요. 제가 18년간 강아지 키웠거든요. 부모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2주 후 공사가 끝났습니다. 켈리는 텅 빈 공간에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 벽에는 켈리가 직접 고른 강아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켈리는 가방에서 캔디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하얗고 곱슬거리는 털의 캔디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캔디 너 덕분이야. 다음은 마케팅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만든 웹사이트는 전문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상호는 캔디의 유산. 당신의 반려견을 가족처럼 돌봅니다. 켈리의 스토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18년간 제 비숑 캔디와 함께 했습니다. 캔디는 제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반려동물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니퍼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켈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 강아지를 일주일간 맡기고 싶은데요. 켈리의 첫 고객이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맥스. 3살. 온순하고 착한 아이.
맥스의 주인 사라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켈리, 맥스 잘 부탁드려요. 저희 가족 여행 가는 건데 맥스 없이는 처음이라 걱정돼서. 켈리는 사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제 아이처럼 돌볼게요. 맥스는 일주일간 켈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켈리는 매일 맥스를 키츠비치로 데려가 산책시켰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고 놀아주고 사진을 찍어 사라에게 보냈습니다. 맥스 오늘 해변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밥도 잘 먹고 건강해요. 사라는 감동했습니다. 켈리, 정말 감사해요. 맥스가 행복해 보여요. 일주일 후 사라가 맥스를 데리러 왔습니다. 맥스는 사라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지만 켈리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맥스가 켈리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사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켈리, 다음에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추천할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켈리는 매일 4마리에서 5마리의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비숑, 골든 리트리버, 푸들, 닥스훈트, 시바견. 켈리의 펫 케어 센터는 아침부터 강아지들의 짖는 소리와 꼬리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얘들아, 아침이에요. 밥 먹자. 켈리는 63세였지만 20대처럼 뛰어다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24시간 강아지들과 함께. 이게 켈리의 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니퍼가 방문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응. 근데 좋아. 켈리는 바닥에 누워 강아지 3마리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엄마, 지금 너무 행복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캔디스 레거시 펫케어는 키츠랜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펫케어 센터가 됐습니다. 켈리는 파트타임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젊은 대학생 에밀리. 켈리, 저도 켈리처럼 되고 싶어요. 63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정말 멋져요. 켈리는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에밀리. 중요한 건 열정이죠. 그날 밤 켈리는 집에서 루비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캔디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캔디야, 엄마 해냈어. 내가 준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루비가 켈리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켈리는 루비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63세라고 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 창밖으로 밴쿠버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켈리의 제2의 인생. 그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꿈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켈리 63세. 반려동물 돌봄 비즈니스를 시작한 밴쿠버 시니어.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